쉽게 시작을 해서 주서 없이 바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네. 그래서 목세 미분법을 받고 이렇게 이제 이 공식을 받고 일단 외워야겠지. 근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봐줬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알고 있는 공식이지만 이전까지는 자연수일 때만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정수일 때 n이 마이너스일 때, 즉 말해서 y는 뭐 x 제곱분의 1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목세 미분법을 배우면 우리 원래 이제 배웠던 1, 2번 이 공식에서부터 파생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지고 더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을 일단 공식은 잘 외워줘야겠지. 문제를 이제 우리는 속도감 있게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외우고 그걸 잘 적용하면 되는 문제들이고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뭐 어려움은 없는 문제들이라서 들은 굳이 쌤이 안 해줘도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은 저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들어갈 거고 아마 오늘도 이건 지금 뭐냐 개념이 4페이지나 되지 아마 개념에 대한 얘기만 하고 거의 그것만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개념에서 배우는 이 공식만 잘 이해를 한다면 이 문제 또 푸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여기서 그게 잘 이해가 됐다면 쌤이 막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할 문제들이 별로 없고 아마 이제 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개념 배울 때 지금 쌤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씩 여기서 가져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오늘은 어쨌든 개념 부분에 집중을 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다 하고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해서 마칠까 하고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 거야. 자, 혹시 그래서 뭐 쌤이 그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연습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빨리 진도를 빼야 빨리 이제 자기 스토리도 빨리 들어가서 실전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얘기를 하자.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 우리는 요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분을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이런 걸 볼까 뭐 2에 예를 들어서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예전에는 요거를 거의 풀기가 불가능했지만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된다 미분을 해야 돼 그럼 굉장히 풀기가 어려웠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 y는 플러스 1이 있고 이거 4제곱이다 이거 미분하려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 이거를 다 전개해가지고.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 이걸 잘 뜯어보면 합성함수의 형태야, 그지? 우리 그리고 얘들을 우리가 합성함수의 형태로 볼 때 다양하게 볼 수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장 뭐랄까 보기 편한 형태로 합성함수를 만든다면 너희들 아마 바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있는 것은 이 전체 덩어리의 4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전체 덩어리의 4제곱 그 안 속에 얘가 있다. 이런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요것을 합성함수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안에 있는 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얘를 x로 놓고 gx로 할까? gx로 두고 바깥에 있는 요거 전체 덩어리의 4제곱이라는 것을 x 4제곱이라는 fx로 본다면 그러면 자 gx는 뭐 이거 다 알 것 같긴 한데 자 fx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어진 이 식을 이 함수를 우리는 y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바로 합성 함수인 거지 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 그 개념이 잘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 합성함수의 형태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이런 형태를 조금 더 간단하게 또 빨리 풀 수 있고, 전개를 다 시키지 않더라도, 또 요런 거는 아예 불가능할 거야. 아마 이제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나 얘도 우리 금방 알 수 있지. 이 전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gx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의 x승을 fx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fgx 이런 꼴이 되는 거고 그런 합성함수로 보고 얘를 미분을 한다면 훨씬 더 빨리 푸는 게 가능해져 빨리 풀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그 함수의 형태를 봤을 때 얘를 합성함수로 일단은 잘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근데 뭐 그거를 합성함수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지? 뭐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막 어려운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잘 덩어리화 시키기만 할 수 있으면 합성함수로 대부분의 너희들은 함수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너희들이 이제 미분할 수 있는 이제 스펙트럼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겠지.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해볼게. 먼저 그러면 합성함수, 우리 원래 정석적인 표시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x u라고 할까? 그러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이 x 이 정의역 x와 u 간의 함수 관계, u와 y 간의 함수 관계, 요게 이제 이렇게 합성이 돼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x에서 u로 가는 이런 뭔가 이제 관계가 있을 거고, u에서 y로 가는 이렇게 관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관계, x와 u 간의 관계,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관계를 g라고 하고, u와 y 간에 이렇게 정의된 관계를 f라고 한다면, 요거를 합성함수로 나타낸다면 y는 f, g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지. 그래서 먼저 적용이 되는 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직관적으로도 얘가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 적용이 되니까 x가 먼저 g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g라는 함수로 들어가서 나오는 이 u가 다시 이 f에 정의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a를 우리는 다루겠다라는 이제 뜻이 되는 거지.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기본이 잘 들어가 있어야 얘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정석적인 표현이지만 이 표현 방법을 약간 바꿔볼 거야. 예를 좀 들어볼게. 또 뭘 해볼까? 아까처럼 요런 합성함수를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 거야. 이 함수를 이렇게 박스로 표현을 해볼게. 그리고 얘를 g라고 하고, 이 바깥에, 즉 말해서 x 4제곱이지. 이 얘를 둘러싸고 있는 함수는 x 4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이제 f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이 이 입력이, 가장 최초의 x라는 입력이 g라는 이 계산식을 통과하면, 즉 말해서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계산식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이제 출력을 u라고 할게. u. 이 출력이 다시 이제 f로 가는 입력이 돼서 이렇게, 사실 x의 4제곱이라 했지만 u라는 이 출력에 맞춰가지고 입력에 맞춰가지고 u 4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요 박스를 통과를 하면 이제 y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를 합성함수 형태로 본다면,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것을 g라고 하고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f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뭔가 함수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는 가지?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요지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가장 최초의 입력은 x로 표현이 돼 있고, 당연히 마지막에 나오는 출력은 y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u라는 것은 g 입장에서는 이 박스를 통과한 출력이 되는 거고, f 입장에서는 이 박스에 들어오는 입력이 되는 거지. 출력, 입력. 그런 이제 중간자 입장에 있어, u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해보면, 자, 우리 얘를 그러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전체를 커다란 한 함수 박스로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fgx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얘를 요거를 그냥 h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얘를 하나의 함수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쪼개서 들어가 보면 요러한 두 개의 함수에 합성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h-x, y는 hx라는 요 놈을 미분을 할 건데 h-x를 구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여기서 미분이라는 dx분의 dy를 구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된 식에서 우리는 dx분의 dy를 구해야 되는 거야. 거기 얘는 이견이 없을 거고, 그리고 오늘 되게 기초적인 얘기를 많이 할까 해. 자, 그래서 dx분의 dy라는 것은, 자, 우리 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dx분의 dy라고 표현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분이 뭐였냐, 한 번씩 그 수학의 이 근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또 이제 이 얘를 이해하는데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만약에 요 점에 대해서 우리 이게 그 미분을 한다는 것은 특정 점에 대해서, 얘가 이제 hx라고 하자. hx를 상에 있는 특정 점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자,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양 옆에 어떤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여기도 생각을 해볼 때,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이 점과 오른쪽에 있는 이 점 사이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었을 때, 확실히 이 A라는 점과 요 점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 떨어진 두 점, 이 다시라고 해볼까, 이를. 이 두 점 있는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지. 네, 평균 변화율. 그런데 이 점, 오른쪽에 있던 이 점을 점점 이 x로 다가오게끔 하면서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점점 다가올 때마다 얘가 완만해지면서 얘가 서로 이 점이 이 A-가 왼쪽으로 점점 와가지고 A로 거의 무한대로 붙을 경우에는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지겠지, 그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점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구했고 그 점이 왼쪽에 있던 점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계속 평균 변화율을 구해 간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되게 완만했다가 조금씩 급해지면서 또 요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겠지. 자, 그게 바로 그렇게 구해지는 게 미분의 의미야. 너무 중요해서 이것은 한 번씩 너희들이 이 미분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씩 이런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도 어려운 문제 같은 걸 풀기 위해서 도움이 돼. 그래서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또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dx분의 di가 그러면 왜 dx분의 di라고 표현을 했냐, 이렇게 평균 변화를 구할 때 항상 우리는 요 차이, 서로 다른 점 간의 차이, x의 차이, 이게 델타 x라고 부르고 y의 차이, 이게 델타 y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럼 이 차이와 이 차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지. 그지? 그 점을 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요 차이가 점점 이제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갈수록 이 델타 x는 이렇게 했을 때 델타 x가 0으로 가겠지. 그지? 그렇게 네, 델타 x가 0으로 가게 했을 때가 바로 이게 바로 미분인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지?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이걸 다시 고찰을 해보면 dx분의 dy는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다시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hx를 이렇게 잘게 g와 f로 이루어진 또 합성함수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중간 매개체 u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지. g 입장에서는 x가 이뭐 u라는 게 마치 y처럼 느껴질 것이고, 이 f 입장에서는 이 u라는 게 마치 x처럼 느껴지겠지. 그러면서 일단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이 델타분의 델타 y라는 것은 우리 이제 u라는 개념도 우리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수학적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우리 충분히 델타 u분의 델타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u라고 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냥 네, 수학적으로, 그지? 델타 u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쇄가 되면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남을 거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 전혀 수학적으로 어긋나지 않아. 그래 놓고 의미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의미를 생각해보면 델타 u분의 델타 y라는 것은 잘 생각해봐. F 입장에서 이 U라는 것이 F로 들어오는 마치 X와 같은 입력이잖아. 델타 F 입장에서 마치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느낌이지. 그래서 얘는 F 입장에서 어떤 평균 변화율을 뜻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그리고 네, 요거 델타 X분의 델타 U라는 것은 이 U가 마치 G한테는 Y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은 G 입장에서 평균 변화율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여기서부터 합성함수의 미분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 미분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도 충분히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을 붙여줄 수가 있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 각각이 하는 게 확실하다면, 즉 말해서 미분 가능하다면, 여기서 각각 G와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얘들은 분명히 수렴할 것이고, 그러면 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요게 그치 x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요걸 보고 설명할게. 그까지 한번 설명을 한 게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면 요까지
그지?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야, 쌤이. 알겠지?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 쌤이. 아까 여기 옆에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우리, 뭐냐, 보자. 요게 중요하네. 쌤이 빠져먹은 설명이지만, 요게. 이때 미분 가능한 함수 u는 gx. 이것은, 아까 말했던 그 gx는 연속이므로, 델타 u는 요거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간다. 라는 것.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잠깐만. 아빠, 이거 지금 시연어반 하고 있는데 시연어반이 아니니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C언어 반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야? 물어볼까요, 질문? 아니야, 이것은 그냥 C언어 반을 예를 들은 것 같아. 아닌가? 아니 여기서는 누르면 누르면 이거는 안 들어도 되겠다. 다 했어? 다 했어? 그럼 듣지 뭐. 미안해, 저기 하민이가 질문을 해가지고. 네? 미안해. 보면 이 델타 U라는 것은 아까 G 입장에서는 이 Y와 같잖아. Y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뭐냐. 이 왜 이런 식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아마 알 거야. 알 것 같은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요게 이제 만약에 GX라면 우리가 미분을 하고 싶은 기준이 되는 이 X로부터 만약에 평균 변화를 생각한다면 또 다른 점까지 이렇게 X 다시라고 하자. 그러면 차이가 델타 X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델타 Y라는 것은 델타 지금은 델타 U라고 해야지 여기가 델타 U지 여기서는 이 델타 U라는 거는 이게 지금 GX이기 때문에 X에다가 델타 X만큼을 더한 여기 X 다시라는 거는 X 플러스 델타 X인 거잖아. 그지? 그거를 GX에다가 대입을 해야 뭐냐? 대입을 하면 이 점에 대한 Y좌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점에 대한 Y좌표는 그래서 G의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델타 U라는 건 원래 이 점과 이 점의 높이, 이 점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gx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 요 y좌표는 그냥 x를 대입한 거겠지, g에다가 gx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델타 u라는 거, 요 차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해지게 될 거고, 뭐다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설명했어. 혹시 몰라서. 그게 될 거고, 자, 그렇다면 이렇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델타 U도 이 그림만 봐도 점점 얘도 0으로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오면 델타 U도 0으로 올 거기 때문에 왜 이걸 굳이 얘기를 했냐. 여기서 우리가 쌤이 아까 했던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었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델타 X가 안 들어있지. 하지만 어차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델타 X를 델타 U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얘를 통해서. 무작정 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쌤이 조금 이거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이 그림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괜히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뻔했다 야. 이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델타 x가 지금 이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요 차이 이 점과 이 점의 차이 델타 x의 이 차이가 점점점 0으로 올수록 이 점도 점점점 내려오면서 0으로 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가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요 식에서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얘랑 연관 짓기 위해서 이랑 연관 지으려면 u나 y와 연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델타 u가 0으로 가니까 델타 u랑 연관 지을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델타 u는 0으로 간다 라고 고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이렇게 고쳐진 거지. 얘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델타 x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식의 의미를 고찰을 해보면 딱 알 수 있지. 얘는 뭐냐? 바로 그냥 x에 대해서 u를 미분한 dx분의 dy가 되는 거야. du. 그리고 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u에 대해서 미분한 du분의 dy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du분의 dy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왼쪽에서 표현을 할 때 그림에서 요걸 이제 여기다가 다시 적어 du분의 dy 곱하기 dy분의 dx분의 du라고 이제 이게 그 결론이 났거든. 요거를 의미를 잘 보면 요거 왼쪽을 보면 du dy인데 u가 보면 이렇게 f 입장에서 u가 마치 x와 같이 입력이고 y가 출력이지. 그러니까 얘는
F에 대해서 미분한 거구나. F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F에 대해서, F 함수에 대해서 U에 대해 미분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 G에 대해서, 그지? G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구나.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 아,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F에 대해서 U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것은 G를 거치고 나온 이 출력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F를 미분을 해야 되고, 그지? 그리고 G에 대해서는 최초 입력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고, 두 미분을 한 것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쌤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듣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너희들이 만약에 잘 이해가 확실히 안 갔다면 한번 이 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깔끔하게 더 이해해보고 싶으면 쌤한테 다시 얘기를 해줘. 그럼 개인적으로 다시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줄게. 이것은 이제 최대한 그래도 잘 설명해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지는 이거야. 결국에 되게 막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dx분의 dy라는 것은 중간 매개치 u라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중간 매개치 u라는 게 있다는 것은 그 u를 만들어주는 x로부터 u를 만들어주는 g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u로부터 y를 만들어주는 f가 있다는 거야. 그지? 합성함수가 돼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때 dx분의 dy는 우리 수학적으로 이 분수라고 보면 충분히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지? 쉽게 생각할 때 그냥. 그렇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의미를 보니까 얘는 이렇게 f에 대해서 미분한 거네. f란 함수를 미분한 건데 u에 대해서 중간 매개체에 대해서 f를 중간 매개체 u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거랑 이거랑 요거 최초 g라는 함수를 최초 들어온 이 입력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거 두 개를 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어떻게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 근데 이걸 외우더라도 너희들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이 들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이게 잘 나와 있네, 요거. 아까 봤듯이 이것을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dx분의 dy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 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라는 형태로 풀 거야. 그러면 우리 요 안에 있는 놈을 gx로 보고, gx 바깥에 있는 뭐 4제곱, 즉 x 4제곱이라고 할까? 얘를 뭐 4제곱을 얘를 fx라고 본 f. 그러니까 요거를 u라고 하자. 이런 안에 있는 이 gx를 거치고 나온 x가 이 gx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나온 놈을 u라고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그 u에 대해서 u 4제곱을 fu라고 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놈은 결국에는 fu를 u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보면 u 4제곱이니까 이것은 u 4제곱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4u 세제곱이 되지. 그지? 네. 그러면 그럼 이 u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차피 x가 gx를 거쳐가지고 나온 게 u니까, 봐봐. x가 gx를 거쳐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u를 3x 제곱 마이너스 1로 보면 돼. 그러면 이거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의 3승이는 거지. 이해가지?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dx분의 du인데, 그지? 그렇지. 요거를 g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지. 이건 되게 쉽네. gx라는 것은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가 gx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금방 풀 수 있지. 이거는 6x라고 풀 수 있잖아, 그냥. 그럼 6x인 거야, 6x. 그래서 6x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요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쌤이 요까지 오기 조금 설명도 빡빡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합성함수를 풀 때는, 실제로 풀어갈 때는 이렇게 풀면 되지. 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는 그냥 얘는 안에 들어있는 게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바깥에 있는 게 네모 4제곱이다. 이렇게 보고 바깥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어쨌든 4 네모
세제곱이 되는데 어차피 이 네모는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냥 이 네모에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안에 있던 거를 또 미분을 하면 되지. 그럼 6x가 되겠지. 그걸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네. 그런 느낌으로 계속 풀어가면 되지. 합성함수. 쌤이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길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길게 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기억할 거는 이거 푸는 방법이야. 이렇게 풀면 돼. 물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길게 얘기를 한 거지. 결국에는 대부분 요거 가지고 풀어가게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럼 얘도 네. 풀어보면 안에 있는 것은 2x 플러스 1이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코사인 이거잖아. 그러면은 바깥에 둘러싸고 있던 걸 먼저 미분을 해. 얘는 마치 그냥 이 네모를 x라고 생각하고 대문자 x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사인 의가 되잖아. 이 의에는 그냥 이게 원래 들어있던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사인 2x 플러스 1 곱하기 요놈 미분한 거 2가 되겠지.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그치. 네. 푸는 요령은 굉장히 쉬워. 근데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좀 길게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쌤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 요거를 그 개념을 한번 쭉 읽어보고 있는데 쉬울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다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지금 쌤이 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요것들 되게 쉬울 거야. 하나씩 쭉 보고 특히 지수함수에서 얘는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 이런 네. 비슷한 형태의 어떤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푼다라는 내용인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나올 거야. 왜 이렇게 나온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자 이게 1번, 2번이 우리가 배웠던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건 정확하게 따지자면 y는 ln x 이거를 미분했을 때 y 다시는 x분의 1이라는 거 배웠고 y는 로그 ax를 미분하면 y 다시는 x분의 1이라는 걸 배웠어. 뭔 차이가 있어? 원래 배웠던 건 우리는 절대값이 없었어. 이것은 절대값이 없으려면 로그에 들어가는 이놈들은 항상 0보다 커야지, 그지? 네. x가 0보다 클 때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얘가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배웠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지. 근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이제는 절대값이 붙었어. 절대값이 붙으면 우리 이제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x가 0보다 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x가 0보다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네.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얘는 이제 ln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해가지? 그래야지 이 전체가 플러스가 되면서 성립하지. 어쨌든.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제 x가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 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바뀔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미분을 해볼까?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왜냐면 이제 온전한 ln x가 아니라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왔기 때문에 이건 합성함수로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도 x분의 1이 나오나? 라는 것을 한 번씩 다 해봐. 얘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네. 절대값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 절대값을 해놨다는 것은 요 안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분명히 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올 거고 또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fx로 튀어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fx로 튀어나올 거야.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얘를 미분을 하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미분을 다 하게 되면 이 1, 2, 3, 4 모든 경우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한 번씩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건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의 개념이 있으면 이건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어. 3번, 4번의 개념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왜 굳이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것을 배우느냐?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쌤이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걸 유념을 해서 이 절대값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을 해서 얘도 한번 한번 설명을 너희들이 쭉 읽어주고 이해를 하고 있길 바라고. 3번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이 4번 로그 미분법에 대해서는 쌤이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건데 표현 방법을 달리해서 볼 거야. 아마 너희들이 얘를 그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조금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쌤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표현을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 필수 예제 7번을 통해서 그럴 테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쌤이 설명을 할 테니까 놔두고 한번 이전까지 쭉 읽어보고 있어 봐야겠지. 네. 예배 드리고 올게. 얘들아 수업 계속 진행할게. 속도를 내야겠다. 일단은 저기 지수함수의 도함수에서 1, 2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고 3, 4번에 대해서 한번 예를 보면서 하자.
필수야지. 이걸 봐도 되겠고, 요거. 자, 갱기야옹 기야옹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 이 x하고 이제 깔끔하게 돼 있진 않고 2의 네모승인데 이 네모 안에 3x 플러스 1이 있고 뭐 합성함수로 볼 수 있는 거지. 이 겉에 둘러싸고 있는 함수가 2의 네모,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함수가 3x 플러스 1 이라서 요거를 뭐 어떤 걸 먼저 미분해도 상관은 없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바깥을 먼저 할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거를 얘를 먼저 미분을 해보면 그냥 2의 네모가 나오지. 곱하기 요거 안에 있는 거 미분을 하면 3이 나오지. 이 네모는 그냥 3x 플러스 1을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되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요거를 좀 굳이 공식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 합성함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미분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이거 외워서 하기보다 그냥 했으면 좋겠고. 4번도 마찬가지야. 4번도 이제 이걸 풀어보면, 얘를 풀어보면 얘도 뭐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3의 네모 승이고 그 둘러싸고 있는 건 3의 네모승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2x-1 이라고 보면 얘를 먼저 미분하고 곱하기 이거 미분한 거 해주면 되지. 얘는 a의 x라는 것의 어떤 미분 꼴이니까 얘는 외워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ax 곱하기 n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3의 네모 곱하기 ln 3 이렇게 나오고, 물론 이제 이 네모에는 2x-1 그대로 들어가면 돼. 곱하기 이거 미분한 거 2 좀 끝나는 거지. 간단하지.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3, 4번을 외우지 말고 합성함수 미분하는 방법을 잘 알아놓으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고. 3번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보면 자 이거를 얘를 문제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서 할게. 시간 줄이기 위해서. 1번을 보자. 1번. 1번에 대해서 이제 ln 이거 절대값이 들어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x가 1번을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을 해서 봐야지.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lnx로 그냥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절대값을 그냥 벗겨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뭐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공식대로 x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지. 이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 것이고, 이것을 미분을 한다 그랬을 때 엄밀히 말하면 ln 네모라는 바깥 함수와 마이너스 x라는 안쪽 함수의 합성 함수인 거고, 바깥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네모분의 1이 될 거고, 이 네모라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 x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x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얘와 이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얘도 플러스가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x분의 1이 되는 거지. 신기하게도. 그래서 절대값이 줬을 때는 얘가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구분해줘서 생각해서 미분을 해야 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어떤 경우라도 항상 x분의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고 네. 2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4번은 우리 이제 합성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요런 형태의 바깥 함수가 ln 네모 형태고 안쪽 함수가 절대값 fx인 경우인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합성 함수로 풀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물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fx가 0보다 클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구분을 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해서 풀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걸 외우기보다 어쨌든 얘도 사실 합성함수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다만 기억할 것은 이게 절대값으로 ln이나 로그든지 이게 안쪽에 있는 함수 전체가 절대값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얘는 그냥 절대값 없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도, 합성함수 그냥 미분법으로 풀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알겠지? 그것만 잘 네. 기억을 해놓고 합성함수 미분으로 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얘들 1, 2, 3, 4번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x가 0보다 클 경우와 작을 경우로 나눠서 사실 미분을 해야 돼.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합성함수의 특성상이라고 해야 되나? 합성함수의 특성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얘들은 다행히도 절대값을 그냥 미분을 하게 될 때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크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풀어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같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가져가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 만나면, 자, 이런 거 만나도 그냥 뭐 바로 풀 수가 있겠지 뭐. 어쨌든, 이게 안쪽에 있는 함수고, 얘가 바깥쪽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뭐 이거 설명 안 할게.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합성함수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미분법을 얘기해. 이거는 먼저 얘를 가져오자. 잠깐 예제를 가져올 건데, 요거를 가져올게. 밑에다 딱 두고, 이거를 얘기를 해보자. 보면 요 순서대로 풀 거야. 근데 약간 이제 쌤이 좀 더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형태를 바꿔서 똑같은 순서로 풀 거야. 자, 잠깐만 기다려봐. 얘를 잘라서 자를 수가 있을 텐데 잠깐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 붙여놓고 해보자. 여기서 잘 보이지? 네. 자, 크게 놓고. 자, 그 지금 어떤 경우냐면 요 로그 미분법을 쓰는 경우는 잘 나와 있어. 딱 이런 두 가지 경우야.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뭔가 지수 함수 형태인데 공교롭게도 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지. 이런 경우에 미분을 해야 될 때 그런 경우 한 가지 경우랑 이렇게 유리함수인데 굉장히 분모 분자가 복잡하게 생겼어. 그런 경우. 물론 이 경우는 우리 목세 미분법을 이미 배웠고 이거 적용하면 돼. 목세 미분법을 적용하면 되잖아. 알지, 그지? gx 놓고 목세 미분법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목세 미분법을 적용하기에도 얘는 또 복잡하지. 우리 목세 미분법이 복잡하게 생겼잖아.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걸 대입해가지고 풀려면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럴 경우에 약간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로그 미분법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 딱 두 가지 경우에 이렇게 적용을 해라 라는 그런 주제이고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얘를 해야 될 경우를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잘 이해를 해두고 적용을 해보자. 첫 번째는 양변의 절대값을 취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겠지. 이 절대값을 취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또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기 때문이야. 이게 만약에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면 이 로그라는 것이 요 안에 들어가는 게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함수가 절대값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그거를 그대로 로그에 넣어버리면 이건 성립하지 않는 함수가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쌤 생각에는 일단은 절대값을 취해주는 것 같아. 약간 형식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절대값을 취해도 괜찮은 이유가 쉽게 풀리는 이유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요 공식 요런 그 성질 때문이야. 절대값이 취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이렇게 확인을 했지. 모두가 x 뭐 0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로그를 취해줘도 쉽게 풀린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네. 해볼게. 그 다음, 자, 해보자. 한 번씩 해보자. 양변의 그 절대값을 취하고, 첫 번째, 양변의 절대값을 취한다. 이렇게 취했어. 자, 그 다음에 할게.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한다. 자연 로그라는 것은 그냥 로그가 아니라, 사실 2인 거지. 로그 2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ln이라고 하잖아. 그 ln이 자연 로그이고 그거를 양변에 취하는 거야. 괜찮지, 그지? 이게 원래 네. 항등식이었다면 여기다 똑같은 로그를 취해줘도 똑같겠지. 괜찮은 거야, 그지? 아까 마찬가지로 절대값도 똑같은 항등식이라면 양변에 절대값 취해줘도 똑같겠지. 그래서 다 성립합니다. 절대값 먼저 취하고 양변에 또 자연 로그도 취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봐봐. 그래서 로그를 취하는 이유가 조금 명확해져. 이런 경우, 얘가 이제 로그를 취하게 되면, 요 승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잖아, 얘가.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로그가 씌워지게 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B분의 A, C, 이런 형태가 로그가 딱 씌워져 있다. 그럼 너희들 알지? 이거 다 분해할 수 있지. 먼저, ln, AC 마이너스 B 이렇게 분해하고 얘를 또 A 플러스 LNC로 또 분해할 수 있지. 그지?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로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다 분해되면서 딱 뭐랄까 분모 분자 유리식이 아니라 분해된 어떤 다항식 형태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항식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간소화되고 우리 이 LN을 자연 로그를 미분하는 것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컨셉이고 로그의 그런 굉장히 뭔가 지수에 대해서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던 것이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분해되는, 와해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풀어볼게.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만 자유롭게 뺄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이거 빼는 게 뭐 조금 두렵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빼내면 돼. 그러면 얘가 어차피 절대값 안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쨌든 다 양수가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튀어나오더라도 sin x 튀어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ln x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가 이제 관건인데, 자 우리 이 y라는 것이 우리 y는 fx라는 것을 도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y 다시를 구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f 다시 x를 구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말 그대로 네. y는 fx인 거고 fx는 y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y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fx를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합성함수를 적용하기가 표현적으로 봤을 때 용이하거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딱 보이지.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함수가 네모이라는 겉의 함수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fx 절대값이 씌워져 있긴 하지만 무시해도 돼. fx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한 합성 형태이구나. 그게 딱 눈에 보이지. 그럼 이거를 그냥 네. 함성 왜 이렇게 혀가 많이 꼬여. 합성함수 미분하듯이 그냥 미분을 해. 그러면 fx 그냥 얘 fx 그대로 놔두고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우리 어떻게 되냐? ln 네모를 미분하면 네모분의 1이니까 네모는 fx 그대로니까 fx 미분하면 그냥 f-x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쌤이 한 가지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이렇게 ln을 씌운 다음에 ln을 씌우고 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y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는 양변을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그 설명을 생략을 했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씌운 다음에 뭔가 y 시킬 것을 y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을 해야 돼. 보면 여기도 설명이 잘 돼 있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요 과정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할 때 원래 y로 표현돼 있던 것을 그냥 fx로 표현을 해버려. 그러면 또 생각하기가 용이하고 합성함수의 형태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와닿으면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그대로 그냥 나타낼 수 있거든. 이렇게 얘를 다시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하면 얘는 fx분의 그래서 f-x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 절대값이 붙어 있어도 마치 그냥 이게 fx 그냥 절대값이 없는 ln fx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풀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풀어낼 수가 있어.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네. 마찬가지로 얘는 풀 수 있는 형태가 됐어. 이것과 이것의 곱의 미분법으로 풀면 되지. 그러면 sin x를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 x 곱하기 이거 그대로 ln x 플러스 sin x 그대로 얘를 미분하는 거지.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1번에서 구해야 되는 건 y 다시인데 다르게 말해서 f-x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진 식에서 좌변에 f-x만 남겨놓으면 되지. 양변에 fx를 곱해주면 f-x는 fx 곱하기 요게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 요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fx가 뭐였냐면 원래 이거였어. 원래 요게 fx였잖아. 그지? 이게 fx였던 거고, 그러면 이 fx 그대로 여기는 적어주면 돼. x 곱하기 sin x라고. 그지? x의 sin x승 이렇게 해주고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주면 우리 f-x를 구한 거야. 그지? 이렇게 하면 된 거야. 이게 바로 이제 로그 미분법인 거야. 이해가지? 이 풀이 방법만 잘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관건은 아까 이제 y로 표현돼 있던 거를 fx로 바꾼 다음에 이거 잘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순서를 설명을 잘 해보면 우선은 양변에 절대값을 취해줬고 그리고 양변에 자연 로그를 이렇게 취해줬어.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y를 fx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합성함수로 보이겠지. 그 합성함수 풀듯이 자연스럽게 푸는데 fx를 이 fx에다가 다시 얘를 대입을 해버리면 너무 어려워지고 그럼 이게 하는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냥 fx는 fx 그대로 두고 좌변을 그냥 자연스럽게 미분을 하는 거야.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오른쪽도 아까 ln을 붙여줬을 때 그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y 시킬 거 다 y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미분을 하는 거야. 양변을 미분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미분이 잘 됐을 때 좌변에 f-x만 남기는 거지. 그러면 충분히 풀어 나갈 수가 있어.
뭐냐 미분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지. 네. 원래 fx가 뭐였던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 순서인 거야. 똑같은 순서야. 똑같은 순서인데 아마 요게 조금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쓴 표현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한 거지.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설명하고는 약간 이제 다르게 한 거지. 저 모르겠다. 어쨌든 그럼 2번도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2번도 양변을 절대값을 씌우고 이렇게 ln 이렇게 요거를 선생님이 절로 가서 시간 경계상 적을 시간도 아까우니까 자 보면서 얘기를 할게. 이거 쌤이 절대값을 아까 씌웠지만 얘는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네. x가 0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왜 아까 절대값을 씌웠냐면 이 식이 마이너스가 될 것을 대비를 해서 절대값을 씌우라고 한 거였지만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 식이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없어. 그렇게 되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함수의 어떤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우려고 한 건데 이건 x가 0보다 크면 절대로 0보다 작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안 씌우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ln을 취한 거야. 그지? 그럼 네. 그렇게 한 거고 여기서는 뭐 그런 x가 이런 조건도 없고 그러면 특히 이런 경우에는 x가 뭐 마이너스 3이다 뭐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돼버리겠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에 적용을 해야겠지. 그렇게 해서 풀어간 거야. 그지? 이렇게 네. 적용을 하고 여기서 그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l을 시켰어. 이렇게 다 쫙 풀어 헤쳤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삼승이란 것도 이렇게 얘들도 이제 또 이렇게 또 y 시킬 수 있지. 그럼 되게 편해 보이지. 그러면 좌변은 요거야. 그래서 좌변 우변을 다 미분을 해야지. 근데 이거에서 이제 얘를 여기서는 쌤은 얘를 fx로 표현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웠겠지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면 ln 절대값 y가 왜 y분의 y-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갈 경우에 y를 그냥 fx로 놔버리면 돼.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럼 이해가 갈 거야. 이거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그러면 이해가 갈 거고 그럼 fx분의 f-x인 거잖아. 또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거지. 그지? 그거를 이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각각 요거에 대해서 또 합성함수 미분으로 요게 나온 거야. 그지? ln 예를 들어서 ln 절대값 x 플러스 2 요거는 우리 마치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고 쌤이 그랬고 그럼 ln x 플러스 2 요것은 이제 아마 너희들이 합성함수 미분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하면 이게 거의 바로 나올 거야. 얘는 그냥 x 플러스 2분의 1이네. 이게 바로 나올 거지만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ln 네모라는 바깥함수 x 플러스 2라는 안쪽 함수 합성함수고 바깥함수 먼저 풀어보면 얘는 네모분의 1이지. 네모분의 1인데 x 플러스 2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지. 그리고 곱하기 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1이 곱해진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다 미분이 되고 앞에 상수 3, 4, 2가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된 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좌변에 y-를 남기는 거지. 아까 쌤 표현에 의하면 f-x를 남기는 거지. f-x는 y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fx가 넘어가면서 지금 fx를 아까 여기 미분된 요거에다가 요걸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다가 fx 곱해주면 fx 요거였고 곱해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지. 알겠지? 쌤이 조금 쉬운 내용이었는데도 막 설명 좀 길게 했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길게 했고 쌤이 수업 길어지네. 그래서 로그 미분법은 딱 이 풀이 방법만 잘 기억을 하면 돼. 양변에 절대값을 취해야 될 경우 취한다. 이건 선택적이네. 선택적이야. 잘 기록을 해놔. 얘는 취해야 될 경우에 취한다. 이거야. 양변에 절대값을 취해야 될 경우 취한다. 언제 취하지 않아도 되냐? fx가 항상 0보다 클 거가 확실하다면 절대값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어. 그지? 그리고 이게 확실하지 않다면 fx가 0보다 클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때는 취해. 그 다음에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해. 그러면 그 로그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와해가 될 거야. 그 상태로 양변을 다 미분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주의할 거는 이 y라는 표현을 fx라고 바꾸면 좌변이 합성함수 미분으로 판단하기 쉬워지고 그렇게 해서 합성함수 미분으로 풀 수 있고 우변도 y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이 굉장히 용이할 거야.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좌변에 그렇게 된 f-x만 남기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쭉 풀어가면 풀린다. 이 정도면 세뇌가 됐겠지. 넘어가서 5번. 자, 이 또 똑같은 게 나오네. y는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요거 되는 거 배웠고, 지금까지 배운 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일 때, n이 정수일 때도 배웠고, 심지어 이제 실수일 때도 이렇게 이게 적용이 된대. 똑같은 식이. 신기하지? 자, 실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된다는 거야. 우리 뭐 지금까지는 자연수, 정수를 봤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2, -3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였잖아. 2에 2분의 3승 이런 것도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게 2분의 이거 미분을 해보면 이 공식 그대로 미분을 해보면 2분의 3에 2에 아니 좀 잠깐만 x지 x가 들어가지. 2분의 3에 x에 2분의 3 빼기 1이 뭐야? 2분의 1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정말 모든 이 n은 그 어떤 모든 실수더라도 다 요 식으로 풀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루트 x가 들어가면 얘는 이제 x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루트가 들어간 x에 대해서도 얘를 2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를 바꿔가지고 풀 수 있다. 그게 이제 골자가 되는 거고. 됐어. 할게. 보충학습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이거를 솔직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얘는 굳이 보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제 합성함수의 어떤 감을 잡아 나가는 문제들 뿐이라서 굳이 그렇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 됐어.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혹시 뭐 질문 없지? 잘 이해가 됐어? 응.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확동할 거고 아마 또 내일 저녁에 모이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네. 할게.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